우리의 언어에도 억양이 있고 언어의 흐름에 따른 강약의 진행에 있듯이 음악의 흐름 중에도 규칙 또는 불규칙적인 강약의 반복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강과 약의 한 묶음을 박자라고 하고, 박자를 이루는 강 또는 약의 부분을 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박자는 어떤 음악의 흐름 중에서 규칙적인 또는 불규칙적인 강약의 반복의 한 묶음을, 그러니까 음악의 흐름 중에 규칙적인 것 또는 불규칙적인 강약의 반복이 있는데, 이렇게 반복되는 강과 약의 한 묶음을 박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박은 이렇게 박자에서 이루어지는 강 혹은 약의 부분을 강 또는 약의 부분을 박이라고 합니다. 두 박자나 세 박자 등 각 박자의 규칙적인 반복, 어떤 규칙적인 강과 약의 반복의 묶음이 박자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규칙적인 박자의 반복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선지가 있으면 이 반복의 단위를 명확하게 해주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명확하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떤 표시로 나눠줘야 해요. 명확하게. 그것을 이렇게 악보를 보시면 이렇게 표시를 명확하게 해주는 걸 세로줄이라고 하고, 그다음 이 세로줄에 의해서 나누어진 부분을, 이렇게 세로줄에 의해서 나누어진 부분을 마디라고 합니다. 이거는 박자랑은 상관없는 설명이지만 이렇게 나온 김에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게 보통은 한 줄 세로줄이라고 하고, 이게 마디를 만들어주는 이렇게 줄인데, 간혹 가다 보면 이렇게 두 줄짜리도 있고 마지막에 두 줄짜리인데 뒤에 줄이 두꺼워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건 겹세로줄이라고 하고, 이거는 끝세로줄이라고 합니다. 겹세로줄은 박자가 변할 때, 조가 변할 때 써주고, 그리고 곡의 큰 부분 표시나 특정한 부분 표시를 해줄 때도 겹세로줄을 크게 바뀔 때 겹세로줄을 사용해주고, 이 끝세로줄은 곡이 끝날 때 사용을 해줍니다.
끝세로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에는 겹세로줄을 조가 바뀔 때는 당연히 써줘야 되지만 박자가 바뀔 때에는 굳이 겹세로줄을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현대곡은 박자가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한 마디마다 바뀌기 때문에 너무 자주 바뀌는 이유도 있고, 그래서 박자가 바뀔 때는 겹세로줄을 굳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많고, 조가 바뀔 때나 박자의 속도가 바뀔 때는 박자표 말고 박자의 속도가 바뀔 때 모데라토, 안단테 등을 구체적으로 많이 표시를 해주는데 현대곡에서는 4분음표를 80으로 했을 때, 4분음표를 100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속도가 바뀔 때는 겹세로줄을 꼭 써줘야 합니다. 다음은 박자표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보겠습니다. 박자표의 기본법은 박자가 바뀌지 않는 한, 중간에 물론 박자가 바뀔 수도 있는데 곡의 시작 부분에 한 번만 표시를 해줘요. 한 번만, 예를 들어서 G 메이저 곡이다. 그러면 이렇게 조표를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4분의 4박자 이런 식으로 조표 먼저 쓰고 박자표를 써주고 곡의 첫 부분 한 번만 써주고 그 다음부터는 써주지 않습니다. 물론 박자가 바뀌면 표기를 가다가 전 4분의 4박자로 가다가 4분의 2로 바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표기를 다시 한번 해줘야 하지만 곡의 첫 부분에만 표기를 해줍니다. 그 다음은 박자표에서 이렇게 숫자로 4분의 3, 8분의 6 등 숫자로 보통은 표기를 하지만 한 번씩 이렇게 C를 반으로 쪼갠 모양을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C 모양은 숫자 표시가 아니고 이런 기호 표시로, C 모양의 기호 표시로, 그건 4분의 4박자의 표기와 같은 뜻으로 4분음표가
한 마디에 4개가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커먼 타임이라고 불러주며 이렇게 기보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긴 C 모양을 반으로 쪼갠 모양은 이것도 커먼 타임이랑 비슷하게 생겼죠? C를 반으로 자른 모양. 이거는 2분의 2박자를 표기해주는 기호로 한 마디에 2분 음표가 2개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이 기호의 이름은 알라 브레베라고 합니다. 이렇게 숫자로 보통은 표기하지만 가끔 이렇게 기호로 C 모양과 C를 반으로 쪼갠 모양으로 표기를 하기도 합니다. 가끔씩. 이렇게 박자표를 표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박자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어떨 때 4분의 4박자를 쓰고 어떨 때 4분의 3박자를 쓰는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박자를 잘 아셔야 시창 청음을 하실 때 리듬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음표의 이름, 그 음표 이름도 잘 아셔야 되지만 그 음표의 길이도 무조건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이렇게 박자, 이렇게 리듬 성음이나 시창을 하실 때 박자는 무조건 필수적으로 아셔야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악보를 봤을 때 4분의 4박자라고 적혀있다, 4분의 3박자로 적혀있다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세는 박자를 셀 수 있어야 그 리듬 성음을 쉽게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박자표 보시는 법이랑 이렇게 잘 공부를 해두시면 악보 보는데 훨씬 더 쉽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박자는 음악의 주요 3요소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부를 잘 해두셔야 하고, 이 음악이 시작될 때 앞부분에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표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 시작한 박자대로 안 가고 중간에 계속 바뀌는 경우도 많겠지만 그래도 그 바뀌는 건 역시 규칙 중에 그 음악의 규칙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규칙이 없는 것이 규칙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박자를 읽는 법, 그리고 그 박자를 이용해서 리듬을 이렇게 시창을 하고 청음을 하시는 걸 공부를 해두셔야 악기 연주를 당연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박자표를 표기할 때에는 이렇게 분수로 숫자로 표기할 수도 있고 4분의 4 표기할 수도 있고 앞에 말한 이렇게 C를 반으로 쪼갠 모양으로 표기를 할 수도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4분의 4박자를 나타내고 이렇게 생긴 건 이렇게 생긴 건 2분의 2박자를 나타내는 기호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4분의 3박자는 뭐 이게 어떤 박자라는 의미일까요? 아까 세로줄을 배웠고 이 세로줄로 인해서 마디가 생겨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즉 4분의 4, 만약에 4분의 3박자는 4분음표가 이 한 마디 안에 3개가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즉, 이 한 마디가 3박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커먼 타임 이거는 4분의 4박자였죠? 이 4분의 4박자는 어떻게 될까요? 4분의 4박자는 한 마디에 4분음표가 이 분모에 4개가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이 C라는 기호는 아까 설명드린 커먼 타임의 이 C를 따와서 만든 기호입니다. 그리고 이 알바브레베라는 이거는 2분의 2박자를 표기하는 건데요. 2분의 2박자는 한 마디에 2분음표가 2개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4분음표 4개랑 2분음표 2개면 4분음표는 한 박자 곱하기 4개면 4개가 들어있죠. 4박자이고 2분음표는 2박자 곱하기 2는 2개면 이것도 4개가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한 마디에 똑같이 4개가 들어있는데 왜 굳이 구분을 해서 사용을 할까요?
그거는 이제 이 박자 계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데, 박자는 크게 세 가지 계통으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2박자 계열, 그리고 3박자 계열, 그리고 4박자, 계열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지는 기준은 이제 4분의 4박자는 세로줄입니다. 이건 한 마디를 나타내는 거죠. 이 4분의 4박자는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데, 이 한 마디 안에 강약의 배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4박자는 이 한 마디 안에 강, 약, 중강, 약, 이렇게 이 순서로 배치가 되는데, 2분의 2박자는 강약으로만 배치가 됩니다. (2분의 2는) 세로줄, 같은 한 마디 안에 4박자가 들어있지만 2분의 2박자는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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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즉 같은 한마디에 4박자지만 박자의 강세가 다르기 때문에 이 4분의 4와 2분의 1을 구분해서 사용을 하는 거고, 여기 2분의 2박자를 추가로 설명을 드리면, 2분의 2는 강박이 돌아오는 패턴이 짧기 때문에 강약 이렇게 되기 때문에
4분의 4는 강약, 중강약, 다시 강약, 중강약 이렇게 되기 때문에 2분의 2 박자는 이 강 악센트, 강이 필요한 곡에 주로 쓰이는데 행진곡 같이 중간에 2박자를 강조하고 싶을 때 주로 사용을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또 특이한 점은 8분의 6박자도 2박자 계열로 이렇게 묶이는데요. 8분의 6박자도 이거 잘못 그렸습니다. 여기가 아니고 이렇게 보통 8분의 6박자는 강양약, 중강양약, 강양약, 중강양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이렇게 읽어지거든요. 8분의 6박자는 강양약, 중강양약, 강양약, 중강양약 이렇게 읽어지는데 이 8분의 6박자도 2박자 계열로 묶일 수가 있는데 강약, 이렇게 빠른 비트로 가면 강약 이렇게 가기 때문에 2박자 계열로도 이렇게 강약 이렇게 2박자 계열로 또 묶여질 수가 있고, 보통 느리면 이렇게 강양약, 중강양약, 딴단단 이렇게 박자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음악이 빠른 음악이면 강약, 딴단단, 강단단, 약단단, 강단단, 약단단 이렇게 해서 강약 이렇게 박자가 이게 2가지로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강약으로 읽어줄 수가 있고, 강양약, 중강양약 이렇게 3박자 계통으로 읽어줄 수가 있고, 강약 이렇게 2박자 계통으로 읽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4분의 4박자로 다시 가보면 4박자 계통으로 다시 가보면
제일 흔하게 뭐 가요든 클래식이든 뮤지컬이든 제일 흔하게 어떤 분야를 가리지 않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박자 단위가 이렇게 4분의 4박자, 4분의 4박자. 이건 앞에서 설명했듯이 강약, 중강약. 그래서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8분의 12박자도 8분의 9박자와 같이 꼬리가 묶여진 대로 이해하면 똑같이 4분의 4박자 이렇게 강약 배치로 사용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8분의 12박자는 이렇게 되는데요. 이것도 강약, 중강약, 강약, 중강약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강따딴, 약따딴, 중강약땅, 약땅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 개를 하나로 묶어서 4박자 계열로 봐주시면 8분의 12도 4박자 계통의 박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박자 계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3박자 계통은 2분의 3박자도 있고 4분의 3박자도 있고 8분의 3박자도 있고 8분의 9박자 다 3박자 계통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데 먼저 2분의 3박자는 이렇게 되죠. 3박자 계열은 전부 강량약, 강량약. 그리고 4분의 3박자도 이렇게 강량약, 강량약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8분의 3박자도 8분음표가 한 마디에 3개가 들어가죠. 또 강량약, 강량약 이렇게 되고 8분의 9박자는 방금 전에 4분의 4박자, 4박자 계열 할 때 8분의 12박자를 이렇게 묶어준 것처럼 8분의 9박자도 이렇게 꼬리로 다 묶어주면
이렇게 됩니다. 이것도 강양약, 이걸 하나로 묶어서 강양약, 강양약 이렇게 됩니다. 이게 많이 들어보셨죠? 이 패턴은 따단딴 따단따. 이게 미뉴엣이랑 왈츠가 모두 세 박자 계열이잖아요. 따단딴 따단딴 따단딴. 그래서 이게 17세기에서 18세기에는 춤추는 게 이게 하나의 사교 문화였는데 이 세 박자 계통이 따단딴 따단딴 이게 춤추기 편한 박자들이어서 그 왈츠나 미뉴엣은 춤곡에서 세 박자 계통의 곡이 많이 지어졌고 뭐 또 다른 세 박자 계통의 뭐 종교적인 이유로는 중세시대 교회의 영향력이 엄청 강했는데 기독교에서는 성부, 성자, 성령을 삼일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숫자 3의 개념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지어진 합창곡이 대부분의 종교적인 내용이고 이 3이라는 숫자를 사용해서 세 박자 계열의 곡이 대부분 많이 이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뭐 유래도 있고, 그리고 뭐 네 박자, 세 박자 계열을 공부를 해봤는데 마지막으로 두 박자 계열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뭐 네 박자라고 무조건 4분의 4박자만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계열로 나올 수가 있으니까 네 박자 계열은 4분의 4도 될 수 있고 8분의 4도 될 수 있고 8분의 12박자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세 박자 계열도 2분의 3박자도 될 수 있고 4분의 3박자도 될 수 있고 8분의 3박자도 될 수 있고 8분의 9박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알아볼 2박자 계열도 2분의 2박자, 고 4분의 2박자, 그리고 8분의 6박자. 아까 앞에서 설명을 조금 해드렸는데 다시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8분의 6박자도 8분음표 계열은 다 꼬리로 묶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강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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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약 이렇게 배치가 됩니다. 이게 2박자 계열이고 아까 말했듯이 강박이 들어오는 패턴이 짧기 때문에 강이 필요한, 이렇게 박자에 강이 필요한 곡인 행진곡 같은 곡이나 아니면 중간에 2박자를 강조하고 싶을 때 주로 이 2박자 계통이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했듯이 8분의 6은
강양약, 강양약, 중강양약, 강양약, 중강양약 이렇게도 읽어지기 때문에 빠르면 강약, 강약 이렇게 빠른 속도이면 그렇게 되고 좀 느린 속도이면 강양약, 중강양약, 강양약, 중강양약 이렇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박자를 세고 박자 계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악보를 보실 때 4분의 만약에 예를 들어서 4분의 4박자 곡인데 그러면은 4분음표가 한 마디에 4박자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간혹 어떤 악보를 보다 보면 이 악보가 시작될 때 뭐 이런 식으로 2박자만 2박자 하고 이제 그 뒤에 4박자가 똑바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를 보셨을 텐데 이런 걸 못 갖춘 마디라고 해요. 못 갖춘 마디. 이 나머지 그럼 총 4박자가 돼야 되는데 지금 앞에 2박자만 나왔으니까 나머지 2박자는 마지막 끝에 또 2박자가 끊어져서 잘려서 나와요. 그러니까 총 앞과 뒤를 합쳐서 온전한 박자를 만들어주는 건데 정리를 하자면 갖춘 마디 그리고 못 갖춘 마디라고 하는데 못 갖춘 마디 못 갖춘 마디는 곡의 첫 마디가 제1박부터 시작하지 않고 일단은 심표 후에 시작될 경우 보통 심표를 생략하여 음표만으로 시작하고 이러한 경우를 못 갖춘 마디에 여린내기라고 하고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박자를 모든 박을 갖고 시작하는 경우를 갖춘 마디에 센내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못 갖춘 마디로 시작되는 음악은 못 갖춘 마디의 악절을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가 많고 제가 방금 설명했듯이 맨 마지막 마디에서 첫 부분의 음만큼 짧아지게 되는 걸로 결국에는 이 첫 머리 부분과 마지막 부분이 합쳐지면 온전한 한 마디의 온전한 박자가 만들어지는 건데 갖춘 마디와 못 갖춘 마디 둘 다 이렇게 심표 곡의 첫 마디에서 제1박부터 시작을 안 하고 심표 이렇게 심표를 사용하거나 이렇게 강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데 약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곡이. 그러니까 보통 심표를 생략하는
시작하여 음표로 시작되는 제가 설명했던 그 앞부분의 절반, 뒷부분의 절반 이런 식으로 해서 온전한 박자가 앞과 끝에 합쳐서 만들어지는 걸 못 갖춘 마디라고 하고, 갖춘 마디는 쉼표를 생략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디가 한 마디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쉼표를 생략하지 않고 시작을 하는 걸 갖춘 마디. 쉼표를 생략하고 바로 음표가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나머지 박자인 음표들이 이런 식으로 이 두 개가 합쳐지면 온전한 네 박자가 원래 4분의 4박자인 경우에 되는 경우를 못 갖춘 마디라고 합니다. 근데